네, 이번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항목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총 8개 항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기존에 출제됐던 항목들 그대로 출제되고 있는 추세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홀수 번째 항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써야 되는지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 짝수 번째 항목은 그 홀수 번째 항목 다음에 오면서 홀수 번째와 관련된 똑같은 동일한 내용 추가적으로 더 쓸 게 있는지 있다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선택 항목으로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다가 2468번은 그러니까 1번 다음에 나오는 2번은 1번 기술한 경험 외에 추가적으로 쓰고 싶은 내용 있으면 쓰는 거, 4번은 3번 다음에 오면서 3번에 썼던 내용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 다 아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57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좀 메인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추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2번, 4번, 6번, 8번 분명히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사항이에요. 진짜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취준생들 중에는 써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안 써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일부만 써서 합격한 친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 경험 보여줘야겠다 싶으면 쓰는 거고요. 이건 좀 아리까리한데 하면은 굳이 선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 사례에서 써도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안 써도 붙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이 되셨나요? 일부만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1번 1357번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같이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선 개괄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험을 주로 물어보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1번은 어떤 경험인지 한번 볼까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성취한 경험, 목표 달성 경험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표 달성 경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SK 하이닉스 자기소개서가 살짝 까다로운 이유는 그냥 목표 달성 경험이고 천자를 제시하면 가장 좋은데 중간중간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가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인이 설정한 목표의 수립 과정,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및 그때의 감정, 생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 결과,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면서 버무리면서 천자, 목표 달성 경험을 작성해주세요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포함시키지? 하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흐름, 개요는 제가 항목별로 1357번 각각 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전체적인 항목을 보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1번 목표 달성 경험을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그냥 목표 달성 경험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여야 하네. 그럼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 목표 달성 경험인데 이러한 목표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한 가지 여기서 좀 힌트를 드리면, 누가 봐도 이 목표, 이 지원자에게만큼은 진짜 최고 수준인데 자발적으로 설정한 최고 수준 맞는데 라는 게 느껴지려면 일단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비교 대상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나는 정말 열심히 했을 때 기존에 가장 최고로 받았었던 성적이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이 A란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A 플러스를 목표로 해. 기존 비교 대상은 진짜 열심히 했을 때 A인데 이거 내가 한번 A+까지 받아보자 라는 정말 최고 수준이라는 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는, 잘 모르니까 새로운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 친구에게 좀 어려운 도전일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부여된 어떤 업무나 과제 같은 게 있는데 이것보다 나는 이만큼 이걸 찾아오세요, 이걸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좀 더 해봐야겠다, 내가 스스로 이것 넘어서 이것까지 한번 내가 달성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 정도 내용이 이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목표를 세우고 성취한 경험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이니까 그게 어째서 최고 수준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근거의 한두 문장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저는 보통 이렇게 비교 대상을 두는 거, 비교 대상이 없어 처음 하는 거, 정말 도전적이지, 난 잘 모르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최고 수준이라고 느껴질 수 있고, 기존에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내가 A+까지 도전을 해보겠다, 내지는 이 정도 과제가 부여됐는데 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것까지 한번 임무 완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자, 목표 달성 경험이 1번에 제시가 되었고, 그리고 3번, 2번은 목표 달성에 대한 내용 1번을 쓰고 또 쓰고 싶은데요? 자랑하고 싶은 목표 달성 경험이 또 있는데요? 하면 2번으로 쓰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성을 하는 거고, 그냥 선택사항에 똑같이 천자인 거 기억하시면 되고, 3번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그 창의성? 창의 역량? 창의성? 뭐 요거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겠네요. 그렇죠? 1번은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목표 달성 경험, 뭐 도전을 통한 목표 달성 경험이 되겠고, 2번은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창의적 아이디어, 남다른 아이디어. 요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등등등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는 뒤에서 제가 한번 기재를 해두었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팁, 제가 생각했을 때 3번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 소재는 뭐냐면 그냥 뭐 새로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했다라는 결론의 내용도 좋지만 3번에서는 보시면 이 작성 구체적인 가이드 중에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가, 기존의 방식이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잘 핏하는 경험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뭐 계약직이든 인턴이든 아니면 우리가 동아리나 뭐 학회 활동이든 그 정기적으로 하는, 그냥 루틴으로 하는 업무가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 방식대로 하는 과중에, 이런 방식대로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기존 방식대로 하다 보니, 이러한 과정에서 비효율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발생할 리스크가 좀 높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방식, 이것들을 개선한 남다른 나만의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면 어떨까라는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죠. 자, 경험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했던 것,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조직 내에서 업무를 하는데 그 프로세스의 비효율이 발생해 그 비효율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면 조금 더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3번에 하나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존에 썼던 경험, 만약에 자기소개서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썼던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해서 문제 해결했던 경험 있잖아요. 그거를 4번에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존 방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3번, 4번 두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은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던 그런 내용이면 어떨까 싶다는 거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소재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5번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직무 내용 느낌이 펄펄 나죠. 특정 영역의 전문성, 역량 느낌이 또 모락모락 납니다. 꾸준한 노력한 경험, 역량을 어떻게 쌓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천자로 역량을 뭐 2개를 써도 되고 하나를 천자로 풀어 써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쓸 것 같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5번에서도 우리가 역량을 쓸 수 있고 6번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역량을 한 개 역량을 여기 보시면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 그러니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지식 습득 과정이 일단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것을 실전에 적용해 본 거예요. 실전 적용. 그럼으로써 나는 진짜 이 역량을 제대로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을 통해서 이 전문성이란 게, 이 역량이 나에게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더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역량을요, 500자 2개 역량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역량을 2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예요. 이 역량을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블라블라 하나의 문단, 그리고 이것들을 배웠으니까 실전에 써먹어봐야죠. 써먹어보는 문단 하나하나, 블라블라 크게 2문단으로 구성해서 천자를 채워보는 게 어떤가 싶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럼 역량 하나만 쓰나요? 아니요, 6번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직무 역량을 쓸 수 있는 기회가 6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포맷으로 역량을 써주는 겁니다. 아니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역량은 이런 식으로 지식 습득 실전 적용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써주되, 쌤, 나머지 조금 이제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매긴 역량은 실전 적용한 경험이 없는데요? 그럼 지식 습득만 일단 쓰는 거고요. 6번 선택사항에는. 근데 가급적이면은 만약에 5번, 6번을 둘 다 쓴다고 하면 똑같이 통일성을 갖게 지식 습득과 실전 적용 문단 하나하나씩을 작성해 주는 걸 개인적으로는 권장합니다.
아무튼 저는 역량 하나를 5번 항목 하나에 저런 식으로 2개 단락으로 나눠서 좀 디테일하게 작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 발휘 경험이죠. 팀워크. 그냥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잘 해낸 경험을 물어보면 좋은데 꼭 이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혼자 하기 좀 껄쩍지근한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 7번에 좀 더 핏한 경험은 이미 내가 그냥 공동목표 달성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소속 구성원으로서 무엇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에피소드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일단 마음먹고 하려고 하는데 야, 혼자 하기 좀 빡센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티원을 모집하고 또 파티원들 간에 잘 하다가 또 누군가 한 명 삐지거나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파티원을 잘 달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 그 경험이 어떨까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도가 돼서 좀 팀원들을 파티장이 돼서 파티원들을 모집하고 파티원들을 잘 다독여서 공동목표 달성까지 우리가 잘 해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써주는 게 7번에 좀 어떨까 싶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로 7번을 채워주시고 쌤, 근데 저는 이제 뭐 파티원을 모집했던 경험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이제 8번도 쓰고 싶은데, 그냥 정말 이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해서, 뭐,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했던 경험을 쓰면 안 되나요? 8번에 그냥 좀 추가적으로 팀워크 잘 발휘해서 공동목표 달성에 이바지했던 경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쓰셔도 뭐, 크게. 물론 이제, 제가 계속 드리는 이야기지만, 1357, 지금 특히나 뭐 5번, 7번 같은 경우에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그 개요에 맞게끔 핏하게 써주되 6번이나 8번 이와 관련된 추가적으로 쓰고 싶은 내용 뭐 7번, 8번을 쓸 때 혼자 하기 어려운 저런 일이 아니라 그냥 팀워크를 잘 발휘해서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했던 경험으로 쓰면 안 됩니까? 그냥 그때는 8번 같은 경우를 쓸 때는 선택적으로 꼭 저 개요에 핏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여러분들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워크 경험 그냥 풀어내셔도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2번을 쓸 때도 목표 달성 경험 저런 식으로 잘 개요에 맞춰서 1번은 써야겠지만 2번을 쓸 때는 목표 달성 경험 그냥 잘했던 거, 뭐 실패를 극복하고 뭐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그 성공 경험 이런 걸로 그냥 쓰셔도 되고 복붙 하셔도 되고, 2, 4, 6, 8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자유도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경험,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2번은 목표 달성 경험, 4번은 창의성 보여줄 수 있는 경험, 6번에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 여러분이 키워온 거, 8번에는 팀워크 경험. 그냥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굳이 저 개요에 다 얽매이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면 어떤 것이든 복붙해라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1357은 여기 개요에 핏하게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인 항목을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개요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 목표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이죠. 빨간색은 제가 생각하는 이 글의 개요, 흐름, 일반적인 개요고요. EX나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뉘앙스의 문장을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제가 생각하는 예시입니다.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험을 물어보는 천자이기 때문에 천자를 다 읽어야 이 친구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알 수 있는 글이면 조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경험만을 물어보는 항목 앞에는 이렇게 이 경험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그 설명의 한두 문장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 두 문장으로 한두 문장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최고 수준 목표를 달성했다고, 달성에 근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걸 바로 보여주면, 이 친구는 이런 노하우를 발휘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겠군 알고 그 다음 천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읽는 사람이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일단 순서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제가 이 순서를 그대로 지키는 케이스도 있고 안 지키는 케이스도 있지만, 작성하는 여러분들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작성한다고 가정하고 최대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글이 읽기가 좀 편하겠는데 라고 해서 좀 개요를 짜봤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인지 본인이 설정한 목표, 자발적으로 수립한 최고 수준 목표가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걸 내가 수립한
나의 자발적인 최고 수준 목표라고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목표 수립 과정, 어째서 그런 목표를 수립하게 됐는지 이유가 나와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의견을 내고 판단을 한 것 다음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등장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들었던 예시들인 거예요. 이전에 뭐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공모전 처음 나가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와 이거 최우 수상까지 1등까지 해보자라는 건 진짜 이거는 최고 수준의 도전 목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가진 실력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저학년이었던 내가 고학년들이랑 경쟁하면서 출전하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어려운데 그 넘어서 최고 수상까지 그들을 이겨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는 최고 수준의 목표였다라고 한두 문장 그냥 설득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수립과정 목표 이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그 목표가 왜 최고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장이 들어가고, 어째서 그런 목표.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가 아니더라도 그냥 목표 달성하고 이거 한번 내가 달성해봐야지 가볍게 접근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한 최고 수준 목표인지에 대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는 그냥 공모전 참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목적인데 이왕 할 거 내가 만약에 참가에만 의의를 둔다? 그러면 야, 이 정도도 괜찮지만 난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는 건데 라는 안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기거나 이를 통해서 제대로 내가 애초에 기대한 성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한 최고 수준 목표 설정하면,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과정에서 최고 수상을 위해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과연 우리가 최고 수상을 받는데 필요한 내용 전부일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 공모전 내용을 우리가 계속 디벨롭 시켜가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최고 수준의 목표까지 한번 우리가 도달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초에 목표는 이건데,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이거였는데 더 높은 최고 수준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이걸 달성해가는 과정 중에서 아래에서 계속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최고 수상은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성장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는 이유에서 그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를 한번 풀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문단을 쓰고, 그 다음 문단.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과정 가능성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쓸 거예요. 요거 써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목표, 최고 수준의 목표, 최고 수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목표 달성 가능성에도 쓰일 거고 뒤에 부딪힌 장애물, 어려움에서도 쓰일 거니까요. 유용하게 쓰일 거니까 그냥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 지금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딱 핀셋처럼 딱 찝어주세요. 그럼 그 목표 달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우리가 잘 한번 미션을 컴플릿 할 수 있으면 목표 달성 최고 수상도 헛된 꿈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죠. 목표 달성 가능성?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왜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낸다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강조하면서 실행하는데 그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 거죠. 장애물 발생을 했어. 자료 수집 분석, 자료 수집이 제대로 안 됐어. 아니면 자료의 내용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그때 들었던 생각, 너무 내 목표를 높게 잡았나? 최고수상까지 하려고 하다가 막 이런 자료까지 분석해야 되고 좀 빡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내적 갈등을 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 걸 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중간에 하지 말까? 포기하면 편한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노력한 뒤에 열심히 내가 한번 후회 없이 해본 다음에 그 나의 모습들을 보면 진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그려지는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해보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의 감정, 생각,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 그 생각의 전환? 흐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물을 딱 겪은 다음에 하지 말까? 아니야.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다잡고 나서 그래 다시 해보자 라고 생각해낸 다음에 마음 잡은 이후에 생각하는 방법이 등장을 하고, 근데 그 방법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왜 어째서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의견을 내고 주장하고 설득을 하려는 그 내용 다음에는 왜 그러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하는 거. 왜 그 방법이 그 장애물 제거에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래서 그것들을 적용했더니 결과가 좋았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그냥 앞서서는 그냥 목표 달성 경험입니다라고 좀 퉁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1번에 저 작성 가이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쓰려면 요 정도의 그 내용 전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항상 365일 24시간 내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어째서 그 당시에 그 목표를 최고 수준으로 세우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감정의 변화 과정,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 이 정도 내용. 저는 개인적으로 한 별표 친 부분이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천자기 때문에 좀 해당 부분을 잘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글자 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한번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그냥 목표 달성 경험 있다 복붙해서 2번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와서 바로 3번으로 갈게요. 자,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는 건데, 일단은 경험 내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 천자를 다 봐야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다 알게 하면 피곤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는 이제 3번에서만큼은 기존의 업무 처리 방식을 좀 개선했던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만 보더라도 이 친구는 앞으로 천자에서 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이것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했구나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으면 더 이해도가 높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 일단 배경,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고, 당연히 업무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좀 조직에 좀 규범에 맞는 틀에 짝 짜여진 그런 업무 처리 방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 내에서의 업무 수행 방식이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3번에서는. 그래서 업무 처리 과정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방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 포인트 카드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적립 이런 것들을 유도할 때 항상 계산을 하고 그래서 포스기를 누르면서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잠깐만요. 카드 찾나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핸드폰 번호를 누르거나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냥 그 대문짝만하게 우리 매장에, 예를 들어 알바할 때요, 매장의 입구에 포인트 카드 먼저 이런 식으로 제시해주면 더욱더 빠르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놨다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적립이나 결제 과정에서의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차이,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가 좀 오시나요? 그냥 그런 디테일한 사소한 부분을 좀 가져와서 문제를 써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파리바게트나 알바할 때 그런 거 페피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맨날 물어보다가 들었던 생각이긴 합니다. 막 찾아, 지갑에서. 번호를 입력하려면 번호 막 누르다가 아들 걸로 되어 있는, 다시 아들 거 눌러보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최초부터 그냥 계산하기 전부터, 카운트에 오기 전부터 포인트 카드를 이런 식으로 입력 가능하니까 좀 먼저 제시해 주시면 계산도 빠르게 다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A4에 뽑든 이미지화해서 알려주든 하면은 좀 계산이 빨라지더라고요. 뒤에서 불평불만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방금 그냥 즉흥적으로 예시를 말씀드려봤어요. 그런 거 같은 거, 업무 처리 방식을 했던 거, 이제 어떤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이런 것들 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지. 해당 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는지,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운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좀 넣어주세요. 그냥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바로 조직에 적용하려고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기존 방식을 따르던 기존의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 3번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접목하거나 조직 내에서의 무슨 좀 여러분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SK 하이닉스 정말 친절한 것 같습니다. 주변 반응 이런 것들을 꼭 쓰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 이번 기회를 계기로 꼭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다른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인지 괜찮은지 물어보는 과정. 도전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야, 그거 알고 있었는데 이거 귀찮잖아 하면은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울걸? 좀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도전해봐라.
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하려고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래 걸리고 어렵더라. 아니면 야 그것 때문에 좀 쉽지 않을걸. 마찬가지로 나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그런 어려움들,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셔도 되고요. 근데도 왜 나는 그걸 감수하려고 했는지 이유.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그거는 너희가 감수를 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난 감수하고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바로 등장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존 방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럼 어렵네 포기하지 뭐 기존 방식으로 하지 뭐 귀찮지만 하지 뭐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자 할 수 있었는데 왜 감수하려고 했냐고 요런 이유들 때문이다 라는 거 요 이유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감수해야 됐던 점이 있지만 새로운 시도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봤고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게 일단 이 경험의 배경 자체가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의견을 묻는 과정이 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다른 항목에서도 여러분들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그럼에도 왜 하려고 했는지 이유가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케이스가 있어서 보시면 여기도 감수해야 했던 점이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과정의 결과 근데도 왜 감수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선 지금 명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 들어가야 돼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의적 아이디어 그리고 여기 3번에서 이렇게 업무 개선 방식으로 한번 써주시고 그냥 4번에 또 추가적으로 쓰고 싶은 내용 그냥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면 4번에다 그냥 복붙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5번으로 넘어와서 직무 역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번, 6번 6번 선택사항이지만 역량이니까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이잖아요. 반드시 써주시면 하는 항목 5번, 6번이고요. 5번은 써야 되고 6번도 썼으면 하고요. 어떤 식으로 그럼 전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역량이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무엇이다 라는 걸 바로 이 전체의 마장 시작하는 부분에 소제목으로 써주시고 여기 보시면 전문성의 구체적 영역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보여달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직무 이해도. 도대체 어째서 그런 직무 전문성 영역이 필요한 건데요? 라고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매 직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최적의 구매 시기 선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판매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이루어내야겠죠. 그래서 구매 직무자에게는 데이터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직무 역량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구매 직무를 희망하는 나는 그래서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기본 지식 습득과 실전 적용까지 이 데이터 분석력과 관련된 역량을 한번 쌓아오고 적용을 해봤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풀어내는 건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각각 소제목을 통해서 지식 습득과 적용 경험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지식 습득은 뭐예요? 요겁니다. 학습 과정과 투입한 시간 및 방법. 학습 과정. 어떤 수업을, 어떤 전공 과목에서 무슨 내용들을 들으면서, TPO,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내용들. QCD죠, QCD. 그런 것들을 고려한 QCD. 네, QCD를 고려한 구매가 이루어지는 뭐 노하우를 배웠고요. 전문 지식 배웠고, 시간 방법이니까 특히나 뭐 48시간짜리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해당 그 수업을 들으면서 방법, 뭐 예복습을 철저히 한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뭐 전문 서적이나 뭐 아니면 논문 이런 거 참고해서 보고 아니면 케이스 스터디 이런 것들 한번 찾아서 분석해보고 이런 내용들을 거쳤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쓰여지고 이제 배웠잖아요.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어떤 회사의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들어가서 구매팀의 인턴으로서 업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해보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없다 할지라도 그냥 동아리에서 아니면 뭐 전체 학과의 뭐 잠바를 맞추는 그런 과정에서 동대문의 어느 업체가 가장 우리 그 예상과 니즈에 그 부합하는 퀄리티에 부합하는 물품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분석해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최적의 구매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경험이 나오는 건데 끝부분은 요 보시면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나와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트워크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굳이 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저는 이거는 뭐 탈락시켜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없는 스터디를 만들어서 막 하고 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그냥 차라리 교수님과 전공 교수님과 그거 관련해서 계속 뭐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쓰시든지 전문 집단에다가 뭐 소속된 게 없으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객관적 확인 이 부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배운 지식,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에만큼은 내가 조금 더 부족하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내가 좀 더 배울 필요가 있구나 해서 뭘 보완하고자 이와 같은 노력들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전문성 형성을 위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께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메일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주고받으며 이런 직무적인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내셔도 됩니다. 아예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없으면 안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억지로 지원하는 것보다 그냥 네트워크란 말이 있으니까 교수님과의 뭐 이런 소통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선배님과 아니면 우리 뭐 선배 집단 뭐 이런 카톡방이 있으면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왁구로 A 역량과 이제 6번에서는 B 역량을 풀어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넘어갈게요. 자, 7번. 혼자 하기 어려운 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팀 어떤 리더, 파티장이 돼서 파티원을 모으는 거. 자원을 활용하고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서 팀워크 발휘에 공동목표 달성한 경험. 소제목들은 여러분들 다 보세요. 지금 경험을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로 지금 뭐 3번, 1번, 1357 소제목 한 번씩 쭉 보시고 자, 이 경험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또 천자의 항목이기 때문에 이 천자 다 보기 전에 이것만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할 수 있는 요약 설명 한두 문장. 이 노하우를 통해서 효과적인 팀워크를 발휘했고 이 공동 목표를 달성했다. 아니면 이 노하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팀원 모집했고 또 이런 방법으로 팀워크를 잘 유지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한두 문장. 자, 이제 계획 작성하는 흐름 한번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했는데 혼자 하기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 대목이 나와요. 혼자서 힘들고 팀을 꾸려야만 가능했다는 일. 공모전에 팀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공모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어렵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아리나 스터디 여러분들이 뭐 직무 스터디를 하고 싶은데 스터디라는 게 여럿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하는 거 뭐 토론 스터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취업 준비하면서 토론 토의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찬반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활동들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그런 일을 하면서 왜 어려운지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 해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공동 목표인데 자, 몇 명의 팀원을 모아서 함께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목표를 달성하자 이렇게 우리가 좀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까지가 첫 번째 문단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팀원을 모집하는 단계가 먼저 나와야겠죠. 이제 팀원을 모으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원 활용 및 계획입니다. 여기서 목표 달성 과정까지가 나왔고 자원 활용 계획이에요. 일단 인적 자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어떤 관계의 팀원 누구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를 고민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우리 이런 식으로 좀 공동목표 달성해보지 않으련 목표를 잘 설명을 하고 공감을 한 구성원을 모집합니다. 뭐 이 과정에서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팀원 모집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 어려움 해결 과정도 나오면 좋아요. 이런 식의 팀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정말 적절한 그 지원자 혹은 팀원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했더니 이런 식의 지원자들을 또 그전에 몰랐던 발굴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친구들을 아니면 뭐 그런 동료, 선배 같이 좀 부탁을 해서 내 목표를 잘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 어려움도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파티원을 모집했어.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목표 달성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팀원을 모집하는 과정이 한 문단이 나오고 그 다음엔 팀워크를 잘 발휘하는 게 한 문단이 나와요. 처음에는 잘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 목표에 공감을 했으니까. 근데 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바로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협조가 나오기보다는 문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죠. 왜 그렇게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해결 방안을 떠올려서 적용했더니 문제 해결 아쉽습니다. 그렇게 세상 살기가 순탄치 않아요. 아시잖아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발생한 그 원인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으로 여러분들은 이 해결 방법을 떠올려서 구체적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인적 자원과 관련된 내용을 썼으니까 자료,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그들을 납득시킴으로써 이런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 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려 했는지 이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다행히 다시 우리가 팀워크를 잘 유지할 수 있었고, 그의 결과 추후에 목표했던 공동목표를 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목표를 이렇게 노력을 해서 팀원 간의 반목까지 해결을 했는데 목표 달성이 좀 잘 안 되면 또 추가적인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라서 목표했던 무엇인 것들을 잘 달성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은 처음에 최초의 팀원을 모집한 것부터 이런 갈등을 해결한 것까지 굉장히 높은 기여도를 좀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그냥 굳이 수치화하지 않아도 뭐 30%입니다, 50%입니다, 70%입니다 안 하더라도 높은 기여도를 높게 많이 관여하고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뭐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쓰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8번 같은 경우는 이런 개요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없으면 그냥 팀워크 잘 유지하고 발전해서 팀워크 발휘 경험, 굳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이런 거 안 나오더라도 팀워크 발휘 경험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1357번 그리고 2468은 그의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로서 관련된 키워드에 부합하는 경험을 쓰는 거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그 SK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이 현재까지는 안 바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글자 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또 분석 영상이나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제 요 영상까지 참고하셔서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영상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비밀, 조금 제 경험이라서 좀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부분은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느 플랫폼이든지 바로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SK 하이닉스 자기소개서 분석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